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 무리들은 한결같은가 분노를 넘어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있는 대로 나쁜 짓 다 해먹다가 수 틀리면 도망가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입니다. 김건희 무혐의 시켜주고 윤석열 탈옥시켜준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차고 넘치는 자가 특검의 칼날이 다가오자 마치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왜 깜도 안 되는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앉혔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해본 자를. 자리 하나 던져주면 감읍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권력의 개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입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다느니 국민 기본권이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를 들으니 역겹기가 짝이 없습니다. 심우정 뿐입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제정신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일할 곳에 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심우정은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정어리몰 광고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생참치. 최향자님 참치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셔서 근데 이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생참치 정말 아주 좋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싶어도 물량이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또 다시 준비가 됐습니다. 아주 신선한 생참치, 냉동참치가 아닌 생참치. 지난번에 준비했던 게 다 완판이 됐는데 또 이번에 추가로 들어와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신선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싱싱한 참치 바로 손질해서 포장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요즘 더운 날씨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으시고 집까지 싱싱하게 배송해 드리는 생참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뭐 이렇게 좀 회 드시기가 힘들 때인데 이럴 때 드시면 좋지요. 갓 잡은 싱싱한 생참치 드시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쏟아집니다. 심우정 사퇴는 뉴스도 아니네요. 한덕수가 오늘 특검에 소환됐고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도 소환이 됐는데 한덕수는 그렇다 치고 안덕근은 또 뭘까요? 오늘 궁금한데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오는 토요일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라고 했답니다. 더 버티기 힘들겠죠. 어차피 정해진 길인데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이리저리 도망갈 궁리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나저나 9시에 출석이면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나는 그게 걱정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혁신위원장 이건 이따가 신인규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부터 따져볼까요? 오늘 뉴스가 겁나게 많은데 일단 심우정이 지금 퇴임식 하고 있나요? 비공개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떳떳하게 다 하지. 왜 비공개로 해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이제 전 총장으로 불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윤석열 시대에 뭐 검찰의 모든 그 오욕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윤석열의 집사처럼 굴었고요.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 이렇게 곱게 퇴직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해임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이제 변호사 개업에도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심우정 전 총장에게는 그동안에 했던 이 권력형 비리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책임과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우정 기자가 가증스러운 게 말이죠. 지금 특검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해가지고 김건희 봐주고 윤석열이 탈옥시켜주고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제 검찰 개혁하니까 나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납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보고 장혜미 변호사님. 네. 예, 조사 받아야 되죠? 조사 받아야 됩니다. 일단 공수처에 여러 건으로 고발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시간 대 시간으로 이 직연 재판부가 결론 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결론 냈다고 쳐도 검찰은 직시한 거 했었어야죠. 일선 수사팀이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권 때문에 피의자 인권, 윤석열 씨 인권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10일 날 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죠. 그 뒤로부터 통화로부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점에 무혐의 결론이 하나 내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최근에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너무 많은 지금 뭐 드론 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했니 많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전원의 형식으로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수사 초기에도 노상훈 수첩에 실제 사실관계들 NLL 인접 지역에서 정말 수년 만에 갑자기 포사격 훈련을 하고 드론을 띄워보내고 북한으로부터의 항의를 받고 그리고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겠다. 이거 거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계엄을 하려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거 수사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란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총장직에 맞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심우정은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우정 입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개인들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런 의혹들의 무혐의 처분,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이랑 왜 비화폰으로 뭐 둘이 스파이입니까? 아니 무슨 뭐 정말 뭐 국정원 스파이처럼 그렇게 블랙 요원처럼 활동했는데 저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어도 뭔가 항명을 저지르고 내란 잔당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떤 고발건에서 하루 만에 그냥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든지 권순정 고검장, 이종혁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들면서 항명하는 정말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저는 이것이 검찰들의 조직적인 항명. 그러면 이런 항명과 내란 잔당들의 수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괴의 역할을 심우정 본인이 할 것 같으니까 손 들었다.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예. 내가 총대 메고 감옥은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란 잔당 항명의 수괴가 된 사람은 빨리 그 직을 파야 됩니다. 내란은 조기 진압해야 됩니다. 예. 아까 리허설할 때 김지호 대변인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보냐님, 여긴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거기는 저녁 7시군요. 저녁밥은 끝나고 먹기로 하고요. 밴쿠버에서 함께해 주시는 국민이 바보자님 감사합니다. OYS님, 그런 걸 두고 꼴값 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꼴값 떨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심우정 검찰청사에 나오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우정이 할 말은 아니죠. 결론 딱 정해놓고 김건희 수사 어떻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이제 입만 살아있다고 그러지요. 어디에서 기본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제일로 황당한 게 백년대계라는 표현인데요. 신영규 대표님, 국가의 100년을 어떤 자들이 망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심우정 이제 전 총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발언을 보면서 국민을 언급하고 국민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해온 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본인의 명백한 과거인데요. 이제 와서 국민들의 기본권 운운하고 국민을 엄청 생각하는 듯한 저런 말장난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2번, 3번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인가 싶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말살시키려고 했던 행동이 윤석열의 내란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수사를 하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비화폰 압수수색하는 거 방해하고 또 비화폰으로 자기들과 내란 사범들과 연락하고 그 이진동 차장과 김용현 주요 임무 수행자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망가뜨리는 역할을 선두에 서서 한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100년 대계로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부작용이 든다? 본인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예 역작용으로 아예 뒤로 퇴행시킨 세력들이에요. 100년 대계를 운운하고 부작용을 운운할 기본적 자격과 염치가 있는지를 저는 먼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보스 형님 TV님 다리가 부러져서 매일매일 병원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대한민국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지금 다리 치료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신경 써주시는 보스 형님 TV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는 곳 주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생참치 보내드릴게요. 그거 드시고 힘 좀 내십시오. 아이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심우정이 이렇게 이제 물러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특검 수사가 다가오니까 겁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 대대적인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심우정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거기에서 그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데 그런 것도 뭐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새로 바뀐 정부에서 심우정이한테 뭐 얘기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이 있던 그래도 자기 참모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심우정한테 한마디도 안 했나 봐요. 그게 본인의 리더십인 거예요. 네가 뭐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요즘에 세상 바뀌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지만 검찰이 확 바뀌니까 거기에서도 이문정 검사가 막 지검장 되고 그러니까 확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단행된 인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검 차장검사의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이 됐고 중앙지검장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보직이라고 하죠. 정진우 북부지검장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됐습니다. 이 중앙지검장 못지않게 동부지검, 남부지검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현 서울고검검사 그리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도 매우 중요한 보직인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런 사람들 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검찰 내부 평판이. 기본적으로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장관일 때 보좌역을 해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랬다가 고검으로 밀려났군요. 역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물 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을 했고요. 서울에 이제 4개 지검장이라는 건 검찰 보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뭐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이라는 게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일단 검찰 인사와 예산을 이제 관할하는 부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윤 검사다, 부적절하다. 뭐 이성윤 전 지검장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사에 주는 신호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들은 본인이 특정 정부에서 영전을 할 수도 있고 발탁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태생적인 뭐 한계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정부 때 승진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인사하지는 최소한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윤석열과 같이 수사했던 인연이 있는 그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뭐 승진했던 그런 검사들을 또 주요 요직에 임용을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검찰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서 다중포석이 있는 그런 인사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은규 대표님은 혹시 좀 눈여겨보는 인사가 있습니까? 뭐 단연코 저 인사에서는 이제 임은정 예. 검사가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도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지금 승진해서 바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의 검찰 내의 완전한 비주류의 역할에서 그 윤석열 사단에 대한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해 왔고 또 지금의 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국정 철학을 또 함께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사라고 보고요. 저는 검찰에 대한 인사들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부류들 자체가 결국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있고 그동안에 검찰로서 해왔던 부분들 내지는 윤석열 시대 때 지난 3년 동안에 이 프로세에다가 용기 있는 글 쓴 검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우리가 믿을 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검찰 조직을 국민들을 위한 검사들로 뛰게 만드느냐 이제 그 리더십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바탕으로 저는 검찰도 좀 황골탈퇴를 시키는 부분이 뭐 제도적으로나 인적 쇄신의 면에서나 동시에 좀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워낙 그동안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파격 인사도 아니더라고요. 30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검사장 된 사람들하고 거의 그렇죠. 기수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동안에 이제 불이익을 또 많이 받아왔기 예.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수로서 승진은 늦었는데 검사장 하고도 남을 기수인 건 맞죠. 이번에 그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 받았는데 김주호 대변인님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된다 이런 추천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임은정 검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인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권도 임은정 검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지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요직에 파격적으로 승진한 정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임은정 검사 자체가 나는 어떤 정권의 그렇죠. 통보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 본인한테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국민에 충성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많은 정권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뭐 영전이라면 영전, 승진이라면 승진인데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잘했고 임은정 검사가요. 정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서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직에서 튀는 발언이나 정말 용기 있는 발언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보여서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동부지검장이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검사 때 무죄를 구형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죄 구형. 그 윤중길 진보당 간사 방공법 위반 혐의인데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하고 법원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은 어쨌든 이 무죄를 구형하지는 않고요. 무죄 구형이라는 건 구형이라는 건 형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유죄를 전제로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사건도 뭐 벌금형 구형은 있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집행유예 구형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저희 실무에서. 근데 이거는 특성이 이제 재심 사건이었고 저희가 재심 사건 이렇게 방청해서 보다 보면 판사들도 이게 역사의 어떤 이제 안 좋은 흔적이었다 보니까 사법부의 잘못도 있고 불신을 자초한 부분도 있어서 무죄 이유를 비교적 이제 주문을 읽으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지도부가 이문정이 지금 무죄로 이렇게 구형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보니까 다른 검사로 이거 넘기고 당신은 빠져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결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상당히 좀 높은 징계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한 4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민정 검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법무부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지도부가 이 4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강도 높은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여기까지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초가 있게 여기까지 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해도 또 판사가 제대로 무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 2번이나 그 무죄를 받아준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김성환 전 대법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에 탁탁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제대로 박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문정 이걸 떠나서요. 방금 전에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이문정 검사 그동안에 얼마나 소리를 많이 냈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막 이제 이재명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아온 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의 의미를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조국혁신당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규근 또 누구죠? 박은정 검사. 근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이던데 왜 그렇죠?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예. 비교적 이제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이다 뭐다 이렇지는 않고 지난 정부 때도 검찰총장 후보군 4인방까지 이제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제 검찰이 이 내부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대단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좀 비토를 놓는 부분이 있고 저도 조국혁신당의 문제의식이 뭐 완전히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검사인 건 맞지만 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찰이 거기에 하나의 일원, 검찰 개혁의 하나의 구성원이 완전히 돼선 안 된다, 배제돼야 된다라는 논리로까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봉욱 민정수석도 그렇고 검찰의 그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지만 수사권이 너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물론 발언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현안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검찰 개혁인 건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 운영의 방향이 어떤지 공약의 내용이 뭔지 거기에 본인은 동의하는지 당연히 검증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 있었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이게 단순히 검찰 출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홍글씨로 낙마의 사유가 되는 것까지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희님, 장윤미 변호사님 부산에 사는 팬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오셨습니다. 서현님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신은기 대표님은 조국혁신당의
삐딱한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가 올라왔을 때 자체만을 놓고 그냥 낙인 찍듯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 인사가 그 직에 가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또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보이는가 그걸 보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뭐 친윤 검사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원천 배제하자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까지를 다 합치면 지난 한 5년 정도 될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윤석열을 안 묻은 검사는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법무차관 이진수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뭐 사실 그동안에는 존중하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답하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이진수 차관은 상당히 개혁성이라든지 어떤 국민들 앞에 나와서 검찰의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매우 미흡했다라는 예.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검찰개혁의 주체는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될 것이기는 하나 또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실무자들의 역량이나 개혁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귀를 열고 한번 좀 잘 들어볼 필요는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쓰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사실 검찰 다 썩어가지고 어떤 놈 써도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효남님께서 백혜룡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사건 관련 고검의 마약 관련 부처에서 백혜룡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발탁한 것은 백혜룡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셨어요.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허은하, 김용남,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훈부 장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으로 전향한 그런 경우잖아요. 친윤 검사들 중에서도 아주 사건을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는 악질적인 친윤 검사들이 있고 조금 자기 출세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경력까지 한 친윤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부에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으로 저는 인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악질적인 친윤 검사들의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제의로 이런 악질 검사들이 반로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 저는 그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주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까 뭐 백불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돼. 이 얘기는 검찰 기득권을 국가 100년 대계로 자자손손 해먹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검사들의 저는 공통적인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 자들이 어떤 항명을 할 때 똘똘 뭉쳐서 어떤 항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회유책도 내고 그다음에 강경책도 내는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좀 경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 이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국회에서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조금 정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쥐어 패면은 쥐도 구석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를 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회유책도 쏘고 강경책도 쏘고 양면 작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님,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대통령이시니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실 겁니다. 지적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민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국힘당의 이유 불문 물어뜯기와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잼프의 결정을 믿고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을 잼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잼프 이재명 프레지던트. 잼프. 좋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 궁금하신데 내일 저희가 2부에 백혜룡 경정 모시고 한번 마약 관련해서 다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백혜룡 경정 2부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하냐고 물어봐서 한 1시간 정도 할 거다 그랬더니 1시간 갖고 안 될 겁니다. 기대가 크시네요. 한번 그 충분히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인사 살펴봤고요. 오늘 한덕수, 안덕근 두 사람이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혹시 한덕수 출석하는 영상이 있나요? 예. 한덕수는 뭐 이제 그동안에 시간 날짜만 문제였지 언제든지 나올 거였는데 안덕근은 왜 소환했다고 보십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여러 이제 혐의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문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고령은 있었지만 실제로 계엄 선포문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했고 이런 게 당시에 대통령 부속실장의 진술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다 안 모이니까 뭐 몇 명을 꼽아가지고 좀 불러라 이랬더라고요. 거기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고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특검의 국무위원과 관련한 혐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란 방조 여부입니다. 이런 부분 한덕수 총리가 딱 잘라서 모른다 그랬어요. 가봤더니 뭐 계엄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나 그때 가서 말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확보했다는 경찰이 확보한 진술이랑 증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포고령을 미리 검토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라고 하고 몰랐다는 것과 배치되는 지금 아주 확실한 물증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두각이 되지 않았던 한덕수, 최상목 두 국무위원은 어느 정도 이 소환도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특검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이제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 하나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안덕근 하니까 얼른 그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덕근이 산자부 장관이었죠. 미국 통상 관련된 거 이렇게 협상할 때 안덕근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 그때 한덕수가 대선 출마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그 카드로 미국과 협상 우리가 성공했어. 이거 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혐의를 포착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것을 신인규 대표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김수희 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이번 특검에 지금이라도 합류하셨으면 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안 돼요. 이 정당 가입 전력이 있으면 특검이 안 된답니다. 순댕이님 오늘도 너무 행복하신가요? 좋아요를 잊으셨네요. 지금 23,000이 넘었는데 아직도 10,000명이 안 돼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일부러 안 누르고 계시는 거죠.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한덕수, 안덕근 검찰이 부른 이유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안덕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피의자 신분일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일지는 아직은 확인이 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내란과 관련된 국무회의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탄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내란 관련돼서 범죄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범행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그 12월 3일에 있었던 이 국무회의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와 최상목, 이상민, 뭐 박성재, 그 안가 4인방,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 내란의 뭐 피의자로 거의 볼 것 같고 안덕근 장관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은 뭐 사실상 뭐 참고인 내지는 뭐 넓게 봐서 피의자 정도로 아마 보고 수사
수사에 들어갈 텐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 송미령 장관도 유임이 됐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진술을 다 일관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지금 입장이 다 달라졌고 본인들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에 있어서 한덕수, 안덕근 둘을 부른 걸 시작으로 해서 아마 그 국무회의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가에서 회동했던 그 4인방은 뭐 필수로 이분들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내각에 있었던 분들은 차례로 불려나가서 소환을 받을 겁니다. 예. 일단 한덕수는 헌법의 조항을 어긴 거예요. 헌법 28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가 나중에 조작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이렇게 했던 거. 이걸요. 그냥 지금 뭐 수사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한덕수한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쪽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한 때 할 때 물어봤어요.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해제된 집.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니 호남 쪽 교도소로 보내줍시다. 아니 그때 탄핵 심판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이게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김기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게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동조를 했는데 사후에 이게 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는 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팩트는 동조했던 게 팩트고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대행이 있을 때 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그러다가 탄핵까지 되고 이후에 탄핵에서 돌아온 이후에 갑자기 대선 행보를 했어요. 그때 한덕수가 뭘 믿고 저렇게 대선 행보를 하고 간 크게 움직일까 했더니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내란 동조 행위가 겁이 나서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끝까지 뭔가 죄를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사람이 그래요. 팩트를 이야기하면요. 앞말과 뒷말이 똑같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 말을 다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도 못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 대잔치가 되지 않은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필성님, 한덕수 빵에 가면 화장실 청소는 전담하겠네요. 그거 시키면 잘하겠죠. 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직접적인 이제 단서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의 그 친위 쿠데타,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인까지 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더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을 교사한 부분으로도 또 수사를 받고 또 앞으로 그 처벌받을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부탁드린 지 1분도 안 돼서 10,000명 넘겨주셨네요. 우리 정어리언 최고. 감사합니다. 영덕사람님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에서 영덕사람으로 활동 중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100만 가지와. 그러면 옛날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이신 거예요? 영덕사람님께서? 어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자들 기다리고 있으면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나오는데 이 사람 꼭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김용원이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요. 검사 출신입니다. 이 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윤석열 체포돼가지고 구속돼 있는데 풀어줘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막 세계인권위원회까지 막 하고 그 안창호와 함께. 근데 참 못됐죠. 아주 못된 자인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까지 했는지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했던 사람이 이제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딱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놈들이 인권들을 좀 챙기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그 주범들을 풀어줘야 된다, 보석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 녹취가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수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수임한 부분을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될 때 이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내란 최대 승리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하는 게 맞다. 윤석열 장군이 왜 조사를 원치 않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본인의 진위가 맞아요. 저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걸 가리켜서 놀고 자빠졌네지요. 놀고 자빠졌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그렇죠. 본인의 이 권력을, 본인의 임명권자가 윤석열 씨이기 때문에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윤석열은 누가 선출했습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완전히 한 사람을 위한 이 인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래 일반 피의자도 수갑은 노출되지 않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헝겊 같은 걸로 싸서 검찰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으로 영장실질 받으러 가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요. 이제 그런 게 인권 기준인데 모든 거에서 열외를 하라는 거예요. 수갑도 채우지 말고 구속도 시키지 말고 내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둬둬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사령관들은 왜 가뒀습니까?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영현 인권위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외국에서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인권을 특히나 해했고 민주주의 지수를 정말 떨어뜨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이틀막 할 때는 인권위에서 뭐 했습니까? 무슨 입장을 내기를 했습니까? 정말 인권을 존중한다면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던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반인권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원을 자처할 수 있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요, 김지호 대변인님, 김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냥 인선을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겠습니까? 사실은 인권위에서 박정훈 대령, 백혜령 총경,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죠. 정말 얼마나 많은 국가폭력을 이 사람들이 당했고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내란 속에 내란군들의 인권을 보호한, 저건요 인권위가 아니고 내란 잔당을 보호하는 위원회입니다. 아니, 내란 잔당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국민들의 여론과 어떤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지, 저게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윤석열이 그동안에 자유라는 개념을 마구 쓰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시켰는데, 지금 인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비례의 원칙,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 사람들은 내란범을 옹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권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용어 자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권을 탄압받고 인권을 침해받는 무수한 약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상당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저런 인권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분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형사사법체계로 내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우리 헌법이 정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여러 가지 그 기본적 인권은 있겠으나 저는 지금 김용원 씨가 말하는 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위원회 자격이 없는 저는 그 밑바닥과 수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인권의 개념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이 윤석열이 얘기했던 자유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그게 생각이 나요. 서울대 김용민 교수가 쓴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테오더 아도너르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자유란 흑이냐 백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된 선택지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흑이냐 백이냐 이 중에서 골라라.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권리를 뺏는 것 그 자체를 내팽개치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3년간 자유만 떠버리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라를 망쳤는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국민을 섬길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갖다 심는 것부터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놈들만 골라가지고 심고 자기가 챙겨 먹고 했기 때문에 3년간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그런 세월을 우리가 3년간 살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요즘 국무회의 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겠죠. 그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어요. 가로 열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가로 닫고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던데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면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너 장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국민이 선출한 이 권력이야.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을 따라야 돼.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추정이 되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꼭 집었다기보다 이제 다중 포석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이제 선출된 권력은 누구로부터 선출된 겁니까? 주권자로부터 선출된 거예요. 임명이 된 국무위원관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질적으로 뭐 장관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대단히 좀 민주성이 훨씬 확보된 거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들이 직접 국민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우가 필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지시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너무 방통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자로 좀 분류되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치밀성과 정밀성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통령한테 계속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통위와 관련해서 빨리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 그래서 언론에서 팩트체크 같은 걸 해봤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 수리가 이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 상황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본인은 부정했습니다만 독임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그리고 국회 출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최민희 위원장이랑 설전을 벌였는데 설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이진숙 이 위원장이 너무 끼어들고 반박하고 말대꾸하다시피 하니까 7차례나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수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수 지지층이라고 뭐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인 임기는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치적으로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진숙은요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주세요.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좀 뻔뻔함을 넘어서 이건 좀 정상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 등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일원들이 국회만 오면은 그냥 큰 소리 지르고 대들고 이것은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침을 준 거예요. 국회는 반국가 세력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각 일원들이 가서 싸우고 이기고 오라. 그래서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강 내각 인사들을 만날 때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오만불송하고 불황당 같은 인사들이 장관과 차관을 할 수가 있냐. 공무원들 정말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 정권의 기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민주당 당원들은 무섭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 눈빛이 무섭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인내력으로 국무회의 참석할 때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줘야죠. 아니 국회 가서 싸움박질하고 오고 대통령한테는 대안도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그게 대안이 됩니까? 아니 대안을 얘기하면서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내지르고만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언제까지 인내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심우정처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연 67님 대통령 임기랑 맞춰주세요. 윤석열 임기랑. 한심한경님 빵수기 바게트빵으로 졸라 패고 싶다 그러셨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초창기부터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이 프레지던시에 관한 거였습니다. 프레지던시 뭐냐?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죠. 프레지던시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직위
거기에 대한 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지던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자인 거예요. 지금 방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었잖아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다. 거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거기가 권력이다. 그러면 임명직들은 거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자가요. 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까 김지호 대변인님 뭐 사석에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신인규 대표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저 윤석열이 지금 뿌려놓은 이 내란의 씨앗들과 잔재들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 발목이 잡히거나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송원석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라는 게 말로만 미안해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입은 피해,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한 이진숙 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그래야 이 내란이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게 당 차원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전 내란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특위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그 반민특위와 유사하게 이 내란과 관련됐던 종합적인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저는 그 과정들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우선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내란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행한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될 겁니다. 그거 원천 무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란 인사가 알박기 해놓은 내란 종자들, 내란 씨앗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녹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녹을 타먹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방송 독립적인 사람이 왔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준이 필요할 텐데, 저는 윤석열의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으니까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앞뒤로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그 내란 인사들이 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 무효를 저는 특별법으로 제정해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진숙 임기도 걸려요. 2024년 7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기준이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란과 관련돼서 처벌받아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사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행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 무효를 하는 특별하고 저는 비상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진숙의 저 거의 반헌법적이고 저 내란 친화적인 태도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좀 뭔가 묘수가 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는 말을 이진숙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진숙 정말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가관이었죠. 이름하여 이진숙 싸가지 모음이라고 할까요? 한번 모아봤는데 보시죠.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10분은 때문에 황정화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 그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중에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뭐라고 얘기를 아니, 해야. 그러니까 저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내란 인사들이에요. 저걸 가지고 지금 이 국가기관 내부의 반민주성과 반헌법성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활동하는데 왜 세금을 주고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내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런 인사들 일거에 제거하는 게 맞고, 아니 저 사람들 뭐 외국 나가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란 수계와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들어와서 있는 꼴은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저건 레드라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숙이 괜히 보여줬어요. 이준숙 싸가지 모험 보여주는 동안에 실시간 동접자가 1000명이 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국정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 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끼리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그런 에티켓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급 인사, 방송통신계를 그냥 관장하는 최고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톡톡 끼어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거 시비죠, 시비. 무슨 동호회입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을에서 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모임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그냥 저런 함량 미달에 시정잡배보도 못한 인사들을 국무위원으로 인사해놓고 본인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와 띵가띵가 하면서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현미 변호사님 뭔가 좀 말이 통해야 뭐를 장관급이잖아요. 예. 그 중요한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안 보이는데 그 기관은 어떻게 되죠? 의도된 무례함이라고 보여지죠. 사실상 이 방통위 체제를 왜 망쳤다고 얘기를 하면요, 본인 떳떳하게 얘기 못합니다. 왜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에 걸렸어요. 윤석열 씨가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국회에서 임명에 문제 없다라고 회신 받았는데도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죠. 그냥 입맛에 맞도록 시간 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슨 이데올로그처럼 이론만 제공해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망쳐놓으면서 2인 체제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아주 중징계. 본인들 귀에 쓴소리하면,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보도하면은 중징계 내리고요. 완전히 재승인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벌점을 주고 했습니다. 2인 체제로 아무런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질의를 하면 듣고 본인 입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었을 때.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고,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그냥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 대구시장 나오려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왜 그러냐? 자기 정치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진숙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기관장 자리를, 그것도 장관급 자리를 그런 식으로 최소한 소모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 너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참 잘해왔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평가는 해야 되니까요. 지난 1월이죠. 그때 2월인가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이진숙이를 지금 복귀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헌법재판소가 그때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준숙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를 준다. 그래서 4명이 직으로 복귀시켰어요. 제가 그때도 이런 비판을 했죠. 방송을 장악하는데 성실히 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당연히 직에서 파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헌법재판소가 4대4로 직을 복귀시켜놨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적 피해가 여전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용기 없음과 주저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진숙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업무 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방송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 처리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런 자를 지금도 내란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리를 못 해낸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 저 내란 인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분들은 정말 저는 좀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진숙 볼 때마다 참 힘드시죠. 예. 더군다나 뭐 이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달라. 아 그러면은 본인이 그 입으로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 임기하고 맞춰야죠. 본인이. 그걸 더 이야기해서 뭐 합니까? 아이고 참 저런 사람들 얘기를 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최성환님,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요즘 너무 날마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드리고요. 또 야생화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하세요 하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아까 초하님, 저도 영덕 사람인데 아까 영덕 사람 하셨을 때 70세라 경제력이 없어서 회원 가입도 못하고 슈퍼챗이 힘드네요 유유하셨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하님, 회원 가입해야 되나 뭐 또 슈퍼챗 보내야 되나 전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초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예 정말 힘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까 신인규 대표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인데 코마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사니까 이제 코마 상태, 코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죠. 사망 선고 직전에. 그것을 살려내겠다라고 했는데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이제 가장 해로운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죽어가는 게 마땅하죠. 왜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죠. 국민들 앞에 청산당할 짓,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했으면은 없어져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본인이 뭐 살릴 능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살려보겠다라는 아주 해로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거 아닌가 싶고, 이번에 또 직책이 또 혁신위원장인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도 혁신전대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가 굉장한 비웃음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 안철수가 말하는 혁신, 누구도 몰라요. 왜? 본인이 설명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코마 상태에 아주 해로운 국민의힘을 또 한 번 살려놓겠다라는 것은 목표와 방향도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그럴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지도 매우 심각한 의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진단은 맞는 것 같은데 처방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죽을 짓을 안철수 의원도 같이 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죽어 마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리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최근까지도 김문수 후보 옆에서 그 지지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도 심판 대상에서 저는 뭐 자유롭지 않다. 저 그렇게 봅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거 맞지요. 오늘 그 김영민 교수 책을 한 번 더 인용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 소제목이 그랜토리노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랜토리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완전히 한국전까지 참전했던 보수 노인인데 뭐 이렇게 뭐 몽족인가 소수민족 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그 애를 위해서 일부러 총을 꺼내는 것처럼 해서 총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그 애를 살리고 그 애를 괴롭혔던 사람을 벌주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랜토리노 영화를 좀 봐라.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바 보수 우익에게도 뭔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면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 소울이 없는데 어떻게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계엄 시도를 통해 공동체의 밥상을 엎은 지금 한국의 보수 우익에게도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얼마나 준엄한 얘기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대를 하려면 잘못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 그것은 동의할 국민들이 있죠.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반대한다? 배추 쌓아놓고? 그 어떤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에서 30, 30에서 20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국민의힘 없어지는 이유 짧게 30초만 설명드리면, 모든 집단이 존속하려면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합니다. 3, 4. 첫 번째가 사상,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상이 없죠.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의 사연이라고 하는 서사를 보면 내란에 동조한 서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라는 게 국익적으로 아주 해롭지, 어떤 염치와 어떤 본인들의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저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는데요. 그냥 국민 갖고 장난하고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는 다시 재건돼야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양쪽 날개로 날아야.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보수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는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